예, 안녕하세요. 이 영어권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권에 잘 나가는 유튜브 채널이 느닷없이 삼성과 대한민국을 엮어서 공격했습니다. 그 채널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고 그래서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배후에서 말하자면 서방의 좌좀 찌끄러기들이 설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는 걸까요? 이 가만히 근데 이제 댓글을 보면 이게 살벌해요. 댓글이 막 거의 막 5,000개 가까이 붙었는데 이 전 세계 좌좀들이 불궐기해 가지고 다 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전 세계 좌좀들은 왜 대한민국과 삼성을 미워할까요? 그 유튜브 꼭지에 깨알같이 달린 영어 댓글들을 보고 있자면은 마르크스가 1848년에 발표한 공산당 선언의 맨 마지막 문장이 생각납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네, 이제는 만국의 좌점이여 단결하라. 대한민국과 삼성을 부수자. 오늘 이 한심하고 황당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웬도버입니다. 상당히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구독자가 무려 368만 명입니다. 그런데 뭐 별로 그렇게 좌점스럽지 않았던 유튜브인데 느닷없이 사고를 친 겁니다. 대한민국과 삼성을 엮어서 밟은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이 제목이 뭐냐면 The Republic of 삼성이에요. 삼성공화국. 이 썸네일에 있는 제목 자체만 보면 이거 비슷한 유튜브 꼭지들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삼성 자체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우리가 화장품 네이처 리퍼블릭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네이처 리퍼블릭 자연공화국이다라는 그런 말도 될 수 있지만 자기 회사를 하나의 공화국으로 생각한다 이 소리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제목이 꽤 영어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말해온 삼성공화국이라는 그런 레이블 말고 다른 뜻으로. 그런데 그 유튜브의 아래에 붙어 있는 설명이 살벌한 거예요. 삼성 Dangerous Dominance over South Korea. 그러니까 삼성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자, 이 정도면은 조금 좀 다른 얘기죠.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많이 걱정해 주네요. 깨알 같은 정성으로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군요. 오늘 11월 25일 오전까지 이 유튜브가 게시된 지 8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회수가 무려 221만 명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지능적이고 악랄해요. 그래서 재밌어요. 나름. 그러니까 저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자, 아주 지능적이고 악랄합니다. 물론 삼성을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대한민국을 거기에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삼성이 지배하는 국가이고 삼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럼 저 같은 사람들 또 시청자님들은 전부 삼성의 종이란 소리 아니에요. 매도하는 거죠. 삼성과 대한민국을 하나로 엮어 그냥 잡아먹자. 한 방에 골로 보내자. 뭐 이 수작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기를 매우 불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돈과 시간을 들여서 저거를 해? 좀 이상하다. 자,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그 이틀째 되던 날이에요. 한 지금부터 5, 6일 전에 A4 용지로 한 서너 장 되는 긴 그 댓글을 깨알같이 써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문제가 뭐냐? 좋아요가 달랑 하나 붙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좌좀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제 글은 읽지도 않는 거예요. 저렇게 딱 나가면 제 글이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건 굉장히 말하자면은 심각하고 그리고 모욕적인 왜곡이다. 가 첫 마디였는데 딱 그거 보고 안 읽는 거예요. 저기 오는 사람들이. 역시 좌좀 천국 된 거군요. 저 꼭지에 관해서는 최소한.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간만에 대한민국을 까는 꼭지가 올라오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곱깝게 보는 좌좀들이 영어로 댓글을 무려 4,849개 붙였습니다. 네, 11월 25일 오전 11시 현재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좌빨이에요. 뭐 얘기가 이렇게 좌경스러워요. 한마디로 전 세계 좌빨들은 다 모여라. 잔치 벌렸네. 좌빨 잔치 벌렸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냥 댓글이 수도 없이 올라갑니다. 수도 없이. 계속 올라가요. 4,800개니까 이게 정말 저거 하나하나가 다 좀 좌빨스러운 댓글이에요. 좌좀스러운. 그 관점이 뭐 이렇게 대한민국만이 걱정해주고 그래 이 사람들. 참나 웃기는 거예요. 저게 전 세계 좌좀 다 모인 거죠. 댓글이 무려 5,000개인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 정말 웃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 이 사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한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 좌빨의 구호는 말이죠. 이 사실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는 캐캐 묵은 좌빨 내러티브, 좌빨 구호죠. 이게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을 삼성이 지배하고 있다. 뭐 이 정도면 사실 삼성은 엄청 뜬 겁니다. 이 1970년대, 80년대에는 말이에요. 좌파는 삼성을 반민족 매판 자본이라고 불렀어요. 매판은 중국 공산당 용어죠. 외국 자본의 앞잡이가 돼요. 그러니까 조국을 지배하고 있는, 조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 자본의 앞잡이가 된 꼬북이다. 이게 마이판, 중국 공산당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70년대, 80년대에는 운동권 좌빨들이 이제 삼성을 매판이라고 부르다가 삼성이 이제 2000년 뜨니까 2000년쯤 되면 꼬북치고는 조금 너무 센 꼬북이야. 그러니까 이제 슬그머니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외국 자본의 꼬붕 때려 죽일 놈들, 마이판 이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은 삼성이 지배하고 있다. 삼성공화국이다. 잠깐, 그럼 외국 자본은 어디로 간 거야? 하루아침에. 외국 자본은 어디 갔냐고. 양심에 털난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뭐 명제가 되니까 모든 논리적인 명제가 되잖아. 일단 말이 되잖아. 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주어 수어가 있잖아. 대한민국은 주어고 삼성공화국이다 수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는 대한민국은 외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반식민지이고 삼성은 외국 자본을 섬기는 꼬붕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슬그머니 그 말은 없고 대한민국은 삼성이 지배하고 있다. 그럼 먼저 번 말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거 아니야. 정리 안 해요, 얘들은 정리를 안 해요. 얘들은 뭐에 일관성이 있냐면 말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세상과 문명과 삶에 대한 증오심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의 이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러티브라 그런다면 계속 바꿔서 써요. 그냥 계속 마구 주어 섬겨요. 그래서 좌빨이 좌빨한다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싫습니다. 예, 그게 싫어요. 제가 그거를 너무 싫어가지고 구역질이 나서 저는 한 88년경에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율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거나 그렇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러더라도 조금씩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재미나게 이야기를 그 좌빨이 만들려면 좌빨스러운 그 사람이 좌빨인지 모르겠는데 저거 자체는 굉장히 음흉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만들려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삼성이 지배하고 있다. 증거는 뭐야? 죄를 짓고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을 갔다 왔는데 정권 바뀌니까 바로 사면 받잖아. 그게 증거야. 가장 중요한 증거를 이재용 회장의 8.15 사면으로 꼽았습니다. 이게 사실 그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 뭐 절대 다수가 찬성했죠. 왜 그러냐면 저 억울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국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자세한 사정은 몰라도 되게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 그래도 삼성이 대한민국 간판 기업이고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데 그 젊은 회장이 그 당시엔 부회장이죠. 젊은 부회장이 그 사실상 회장인데 그 좀 사업 좀 하게 헐헐 날아다니게 풀어줘야지 뭐 그걸 꽁꽁 묶어 있냐 묶어놓고 있냐 이게 국민들의 기본 정서였다고요.
뭐 삼성이 윤석열 정부를 주리를 틀어서 내가 나를 사면하렸다 하는 지배자로서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국민 정서가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예, 그 삼성이 죄가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뭐 심각한 죄가 있다. 뭐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관념이 의외로 많이 퍼져 있어요. 사실은 특히 이 좌존물을 먹은 지식인들 사이에 이건 어디서도 드러나냐? BBC 코리아의 기사입니다. 보세요. 이재용 광복절 특사로 삼성 복귀. 경제냐 공정이냐 그 문제를 남겼도다. 이러고 써요. 이게 삼성과 대한민국에 대한 좌빨 증오 감정이 뿌리가 깊다는 얘기죠. BBC 코리아의 기사 제목을 보고 있으면은 이건 결국 무슨 소리냐? 이 소리가 되죠. 경제를 생각하면 사면을 해줘야 되는데 사면을 해주게 되면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딜레마다. 경제와 공정에 충돌하는 도다. 이게 이제 BBC 코리아의 기사의 제목의 뜻이죠. 근데 BBC 코리아쯤 되면 뭐 생무식한 좌빨 좌좀이 장악하고 있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싫은데 저런 게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기사 누가 썼어? 하고 보니까 익명 기사예요. 대충 이름도 없는 수습 기자가 여기저기서 기사 짜집기해서 올린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굉장히 저게 좀 악랄한 기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 사진 쓴 거 보세요. 이 사진으로 다 때리는 거거든, 기사에. 하필 많은 사진 중에 마치 죄 지어서 송구하기 짝이 없는 듯한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을 쓰잖아요. 아마 저 사진이 장례식이나 추모식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일 수가 있어요, 저게. 아무튼, 혹은 그 어떤 커트가 저 각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꼭 사진을 골랐어도 저걸 쓴다고. 그럼 마치 실제로 굉장히 저 사진을 주는 그 이미지, 저런 걸 이제 그 이미지 조작, 세뇌를 할 때 저런 수법을 쓰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몽따주라 그래야겠죠. 혹은 미장센이라 그래도 좋고, 저건 이제 일종의 미장센이죠. 텍스트로 쭉 흘러가는데 그 텍스트를 뒷받침하는 툭 끼워 넣어서 사람을 무의식 중에 각인시키는 거. 저 BBC 저 화면은 정말 쪽팔리게 악랄한 화면입니다. BBC 좀 창피한 줄 알아야죠. 예,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직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영국 BBC 보면 전혀 저러지 않아요. 근데 BBC 코리아가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BBC 지국장님, 좌빨에 너무 많이 영향받아서 사시지 마십시오. 인생이 별로 편안치 않습니다. 귀하의 영혼에. 자,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뭐 뇌물로 감옥을 또 꽤 오래 살았지, 문재인 때. 그렇지. 뭐 제가 또 같이 운동도 할 때 마주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구치소에서. 예. 그리고 그 호송차에서도 마주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과연 뇌물이냐. 그래서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 내용은 결국 뭘로 지배하게 되냐면요. 말하고 그 당시에 미르재단, 공익재단이죠. 그 다음에 K스포츠재단, 저걸로, 그러니까 말과 재단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이 재단에 그때 이제 삼성을 필두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을 해줬다고요. 정부의 요청을 받고. 그걸 뇌물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왼쪽이 정유라 선수가 말을 타는 그 광경인데, 그 정유라 선수가 그 무슨 국가대표급 선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왕 회장,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께서 이 국격을 많이 걱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승마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그 대한민국이 못 살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귀족 상류층의 운동인 승마를 하는 선수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대한민국이 좀 발전해서 올라올 때 부끄럽지 않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그 품격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양반이. 풍류죠. 그래서 그 양반이 아주 고가의 말을 사가지고 승마 선수들한테 계속 태워줬었어요. 정유라가 잘 타니까 태워준 건데 그걸 뇌물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못 태워주고 재단에 출연하면 그게 뇌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까 그 웬도버 같은 데 보면. 그러면 이게 뇌물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뇌물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정유라 선수에게 말을 제공을 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요청하는 재단에 출연을 했다. 무슨 목적으로? 그래야 이제 대가성이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이 목적이 이제 해가 망측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의 그 문희사장님이 감옥을 가셨던가 재판에 넘겨져서 곤욕을 치렀죠. 이게 뭐냐면은 삼성이 그 적대적 M&A가 계속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려고 이제 추진을 하는데 국민연금이 대주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나서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오케이 해달라고 삼성이 움직였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양쪽의 일반 주주들 어느 쪽도 손해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 손해 있었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들춰내갖고 국민연금 이사장이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에 배임을 했다라고 이사장을 몰았고, 그러니까 연금의 이익을 못 지켰다 이거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전혀. 이씨 일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가버넌스라 그러죠. 기업의 지배권을 가지고 그걸 잘 행사해서 삼성을 발전시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요즘같이 흉악하게 막 그 헤지펀드 돌아다니고 막 적대적 M&A 막 치고 들어오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삼성의 그 지배권을 안정시켜 줄 필요가 있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지배구조를 당연히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국가 전략 산업이니까 이게. 지금 요새 드러났지만 반도체가 그냥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국가 전략 산업 아니에요. 이거 지배구조 깨져가지고 이상한 펀드가 들어오고 그 펀드가 뒤를 까보니까 뒤에 중국 돈이 있고 이러면 삼성이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에 저는 처음에는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을 이렇게 그 당시 부회장이죠. 잡아놓은 거가 박근혜 대통령을 엮으려고 해서 잡아놓은 거 아닌가 했는데 계속 붙잡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 재판에 회부하고. 그러면 삼성 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역사적 사명을 띠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집단은 삼성 거버넌스, 삼성 지배구조를 파괴해서 중국 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추정이 맞다면, 그래서 문재인이 그러한 로망을 갖고 있었다면, 그 로망이 성공했더라면 바이든은 칩4 동맹을 만들려고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한테 엎드려서 절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죠. 저 왼쪽 그림은 지금 형성돼서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칩4 동맹이고요. 만약에 삼성이 빠개져 가지고 삼성의 거버넌스를 이재용 부회장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 마음이 약해져서 제가 다 포기할게요. 저 좀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래서 삼성을 손을 털었으면 그러면 문의는 삼성인데 뒤는 중국 자본이 먹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고, 삼성에 그 정도 공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렇잖아도 대만도 완전히 지금 사실은 대만의 뭐 절반 그 권력의 절반 국민당 쪽에 거의 뭐 많이 친중 혹은 종중 혹은 간첩이잖아요. 국민당이 그래요 지금 성격이. 그러니까 대만도 사실은 다 중국이고, 그럼 칩4 만들어 봐야 두 개가 제일 막강한 한국 쪽 반도체하고 대만 쪽 반도체가 다 중국이 그 뒤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칩4가 우습게 되는 거죠. 저런 걸 못 만드는 거죠. 미국이 사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성과 대한민국을 엮어가지고 한꺼번에 먹어치운다. 이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내려진 역사적 사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어디서 내려졌는지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뭐 원래 타고날 때부터 하늘에서 점지한 사명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데서 뭐 내려졌을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보면 삼성이나 이런 삼성이 이끄는 이 반도체 전자가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자산 중 하나죠. 근데 요새 뭐 저는
뭐 이런 그 아이돌 잘 모르지만 워낙에 한류가 거세니까 요새는 사실 좀 헷갈려요. 이게 최강의 안보 자산이 삼성이 이끄는 반도체와 전자야 아니면 한류야 이렇게 헷갈립니다. 예, 이 위에 건 이제 그 BTS고 아래 건 이제 블랙핑크 사진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둘 다 우리 안보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제부터 중국이나 중국의 꼬붕인 그 괴뢰인 평양이 이걸 건드린다, 대한민국을 건드린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예, 뭐 한마디로 뒤지는 거죠.